저 X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상사가 제가 듣는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2016년 저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때는 직장 갑질이란 단어도 없을 때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 덕분이었거든요. 그 책 한 권을 시작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2016년 봄부터 저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2년차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아직은 신입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주니어 시절이었죠.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와이프랑은 이제 썸을 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옆 팀의 차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던 이유로 저한테 꼽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억울하긴 한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아무튼 사소한 이유로 갑질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도 주니어 시절이어가지고 간간히 실 전체를 통해 가지고 문서 취업 같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저한테 고난을 주고 싶었는지 이런 일들에 매우 비협조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만 하면 한숨을 푹푹 쉬시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이런 식의 은근한 괴롭힘을 계속 하시죠. 뭐 제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 뒤에 들어온 1년 후배를 같은 방식으로 다른 팀으로 전배 보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후배가 없어지니까 이제 제가 타겟이 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중국 상하이에 되게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갑질 차장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죠. 저 X는 왜 가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저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AI가 없어가지고 출장 다녀와서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써야 될 막내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어찌어찌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었었는데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는 작은 서점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를 발견하게 되죠. 출장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 단숨에 다 읽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책은 일단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물건을 줄일수록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이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그냥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싹 버리게 되죠. 때마침 자취방의 계약기간도 만료돼가지고 이사 가는 김에 물건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안 입는 옷과 신발을 버렸고요. 읽지 않는 책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식기 같은 생활용품도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조금 힘들었는데 군대에서부터 써온 일기장이나 사람들에게서 선물 받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싹 다 버리게 됩니다. 이거 버리는 게 조금 어렵긴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야금야금 버려 나갔습니다. 매번 물건을 버릴 때마다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 맞나? 를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의 결과 버린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과감하게 쓰레기 봉지로 넣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결단력을 연습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힘 덕분에 흐리멍텅하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또렷하게 알게 되죠. 물건을 버리기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원래도 물건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체국 택배 박스 가장 큰 거에 2개 정도만 채울 정도의 짐만 남기게 됩니다. 좁은 자취방이었지만 빈 공간이 생깁니다.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죠. 이 책상은 이제 그때 당시의 책상인데요. 이 산뜻한 가벼움이 좋았습니다. 괴로운 회사 생활 속에서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갑자기 저를 괴롭히던 차장의 태도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인간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괜찮았어요.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봅니다. 이 차장이 일단은 성격 파탄자인 건 맞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든 걸까? 난 왜 애초에 이런 상황에 빠진 걸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직하면 되는 건가? 근데 이직하면 또 거기서도 이상한 사람 만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회사를 다니자고 결심하고 이력서를 쓴 내 잘못이구나. 이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어딜 가든 항상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도 조금씩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회사 생활에서 이게 힘들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제 소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그냥 웃고 넘기고 다음에 안 볼 사람 취급하면 되지만 회사 내에서는 내 생계를 걸고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말로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잘못된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높아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로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또 회사랑 잘 맞아가지고 멋지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저 제가 회사에 잘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상사 갑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실내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거든요. 이때는 아직을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말고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의 씨앗이 싹 터가지고 지금은 와이프랑 필라테스 센터 2개를 운영하고 저는 블로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책도 나오고 이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도 하고 있죠. 이 일은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죠. 그 뒤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직에 성공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월급 말고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회사 합쳐가지고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꽤 오랫동안 미니멀 라이프의 삶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른 형태지만 회사 생활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제가 모시는 팀장님과 실장님이 모두 회사를 나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죠. 저는 이때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월급의 3배 정도를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얘기해드리면 두 번째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했을 때였나? 전 회사에서 협업부서로 일하시던 다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질 상사랑 일했을 때 이 사람 어땠냐며. 자기도 이직했고 이직한 회사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의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있다고. 전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나름 소심한 복수에 성공한 거죠. 아무튼 2010년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회사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서랍 하나부터 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었던 부분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 삶에 직접 적용시킨 첫 번째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뒤로부터 이제 1년에 100권씩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도 배울 수 있었고 블로그 마케팅도 배울 수 있었고 사업 운영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좋은 책 이야기들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신 문제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